那个我要去这边粤式洗发，洗头发，我要洗头发。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로내구 생활입니다. 제가 여행 컨텐츠를 잘 올리지는 않거든요. 여행은 어차피 다들 나름의 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설명을 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행 컨텐츠는 잘 올리지 않고 있는데요. 여행 와서 주의해야 될 점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정말 하지 말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만에 와서 운전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 채널이 워낙 작다 보니까 또 못 보시고 이렇게 운전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며칠 전에 한국 부부가 대만에 와서 자동차를 렌트한 것 같습니다. 렌트를 해서 한국으로 치면 강원도 쪽 좀 산간과 바다 지역을 여행을 간 건데요. 운전을 하다 보니까 길이 뭐 익숙하지도 않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다 보니까 신호도 끊기고 차도 오도 가도 못할 정도가 되자 차에서 내려서 1시간 정도를 걸어서 휴대폰 신호를 찾아서 구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경찰과 뭐 견인차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나서서 도움을 줬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좀 사진만 봐도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민폐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전에도 얼마 전에 한 한국 여성이 대만에 와서 오토바이를 렌트를 한 것 같아요. 오토바이 렌트를 해서 또 신나게 고속도로를 달린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만에서 오토바이 타고 고속도로를 가면 안 되거든요. 이분이 뭐 빨리 가려고 고속도로를 간 건 아닐 테고 뭐 하다 보니까 또 몰라서 그렇게 고속도로를 가게 된 건데요. 순찰대가 출동을 해서 여성을 제지? 네. 체포는 아니고 제지를 하게 된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케이스 모두 다 이분들이 뭐 일부러 그랬겠냐마는 이게 사실 운이 좋아서 망정이지 본인에게도 엄청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대만과 한국이 상호 협정으로 서로 국제 면허가 있으면 양국에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저도 대만에서 뭐 면허가 있고 운전을 하긴 하지만 저도 웬만하면 잘 안 하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도로 환경이 정말 너무 다릅니다. 네, 이렇게 일단 오토바이가 정말 많고요. 인도와 차도 구분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타이베이 중심가라서 이렇게 차도와 인도 구분이 되어 있지만 타이베이 중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자동차는 물론 오토바이 그리고 자전거, 사람까지 모두 막 이렇게 뒤섞여서 다니기 때문에 정말 도로 환경이 좀 한국 사람들에게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운전 습관이 너무 다릅니다. 제가 대만을 흉보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이랑 대만 사람의 운전 습관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데서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뛰어나온다거나 사람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면 당연히 양보를 하겠지 하는 상황에서도 대만 사람은 양보를 안 하기도 하고 혹은 반대로 여기는 양보하는 상황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해도 대만 사람은 양보할 거를 생각하고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이프랑 항상 다투는 일이 너는 왜 자꾸 이렇게 빵빵을 견적을 울리냐. 운전 습관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에게 위험한 상황이 달라서 그렇게 제가 계속 경적을 울리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정말 이런 곳에서 접촉사고라도 일어나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 접촉사고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오는데요. 세 번째로는 대만에서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이득도 전혀 없습니다. 기사를 포함해서 자동차로 이렇게 하루 8시간 투어를 한다라고 하면 4인승 기준으로 뭐 이래저래 차이는 있겠지만 하루에 한 20만 원 정도면 기사와 자동차를 8시간 동안 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만에서 렌트카를 하면 하루 기준 15만 원, 보험료도 내야 되고 주차료도 내야 되고 심지어 자기가 운전해야 되는 그런 피로까지
추가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봐도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경제적인 이득도 전혀 없는데 뭐 굳이 뭐 얼마나 대단한 곳에 얼마나 편하게 간다고 대만에 와서 이런 상황에서 뭐 렌트나 이런 걸 해야 되는지 정말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뭐 난 대만에서 렌트해서 운전해야지 하는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봐 조금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솔직히 지하철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사실 대만이 도로 상황이 워낙 좁고 막 꼬불꼬불대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택시 타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지하철 타면 뭐 쾌적하기도 하고 에어컨도 빵빵하게 나오고 사람이 막 그렇게 모이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지하철 타고 웬만한 타이베이 구경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지방 도시를 간다, 까오슝이나 이런 데를 간다고 해도 거기에서는 그냥 택시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택시 대만에서 뭐 한국보다 싼 금액은 아니지만 이곳저곳 여행하는 거 막 다 타고 다닌다고 해도 하루에 5만 원도 절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만에 오시면 굳이 렌트하시지 마시고 지하철과 택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사실 유바이트 같은 경우도 시설이 워낙 잘 되어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자동으로 보험가입이 되고 하는데요. 이렇게 운전 습관, 운전 매너 같은 거를 봤을 때는 유바이크도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뭐 운전해서 사고를 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안전하게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굳이 추천드린다면 유바이크 정도는 추천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예전에 워홀로 오셨나 아니면 여행으로 오셨나 해서 운전을 하고 대만에서 사고를 내고 한국으로 도망을 가서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대만에 오신 한국분들이 국제면허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 실제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외교 관계에서 한 케이스를 가지고 상호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는 많이 있잖아요. 상호 무비자 같은 경우도 불법 체류하는 경우가 많으면 무비자를 취소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행객들이 여행으로 와서 운전을 잘못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 혹은 실수하는 경우가 많으면 서로 운전자 상호 협정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굳이 잠깐 여행 오시는 분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동차 렌트 이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대만 경찰이나 주변 사람들이 잘 도와줘서 한국 여행객도 좀 안전하게 돌아가실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좀 조심할 점을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에는 대만 여행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것들도 좀 정리를 해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